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 이번 시간은 한북문과 홍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보면 이건 한문인데 이름이 두 가지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먼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북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좌해 지도라고 해서 좌해 왼쪽 바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요. 조선을 그린 지도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지도는 농포자 고산 정상기, 여러분들 하면 기억나는 게 동국지도가 되겠죠. 백리척으로 그렸다고 하는 이 동국지도를 그리신 이 정상기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수정되게 된 지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해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세기 초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지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동 정씨의 후손들이 계속적인 수정을 해서 도별로 지도첩을 만들었던, 특별히 군사 관련의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지도가 이 좌해 지도가 되겠고요. 이 좌해 지도 속에서 표시해 놓고 있는 한양도성 지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더라도 이 한양도성 둘레에 이런 대문과 소문들의 위치들을 이렇게 직접 그려놓고 있어서 동대문과 남대문, 흥인문과 숭례문의 모습들을 아주 눈에 보기 좋게 그려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각산 아래에서 발원이 돼서 흐르는 한양도성 내에 흐르는 개천의 모습과 이것이 중량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나가 강 나루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또 도성 바로 밖에서 발원한 이 안산에서과 인왕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리는 이 만초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한강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기 좋은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당시의 한북문과 오늘날의 홍지문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개천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면서 특히 흥인문은 이 방어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옹성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지도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탕춘대성이라고 불리우는 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이 지금 한양도성이 되겠고요. 여기 표시된 한 부분이 창의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서게 되면 세검정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한양도성과 연계되어 북한산성과 이어지게 되는 연결도성이 바로 연흉대성, 일반적인 속명으로는 탕춘대성이 되겠고요. 그 입구에 있는 문이 한북문이 되겠고, 한북문가로 흘러내리는 홍제천에 5개의 수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간수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북문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북문이 현재는 홍지문으로 지금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70년대 초에 이 홍지문과 오간수문을 복원하면서 당시 박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이름이 홍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북문과 홍지문은 한 탕춘대성의 문루를 부르는 명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공식 명칭은 한북문이었는데 일반 명칭으로 지금 이렇게 명칭이 홍지문으로 바뀌었듯이 원래 공식 명칭은 연흉대성이었는데 일반적인 명칭으로 불리었던 탕춘대성이 그냥 혼재되어
일반적으로는 지금 탕춘대성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융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가 바로 동국 여도의 연융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북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대로 한북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간수문이 쓰여지고 있고 여기가 창의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연융대성이 쭉 이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일명 탕춘대성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연산군 때 이곳에 소위 정자 연융대성이 있는 이 자리에 탕춘대를 짓고 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날 만든 지도를 보게 되면 창의문과 이 홍지문과 오간수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통해서 오늘날의 일반 명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좌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북한산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멀리 도봉산의 연봉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많은 이 북한산 연봉 사이에 세 개의 장대와 더불어 수많은 망루들을 구성해 놨었던 곳이 이 북한산이 되겠고요. 살짝하니 보이는 이게 바로 연융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 지금 지도를 통해서 북한산성과 많은 문들과 장대를 동장대, 서장대하고 하는 이런 장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장대, 동장대, 북장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12개의 성문을 일주하는 이런 등산로도 마련이 되어 있을 정도가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이는 이 문은 한북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이 홍제천의 수문이 오간수문이 되겠고 오른편으로 이어지는 이 성곽이 한양도성과 이어지는 연융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 북한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완전 민둥산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연료등이 다 나무를 떼다 보니까 이렇게 남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일어나는 산사태, 홍수 등에 의해서 결국 이 연융대성과 한북문이 온전하게 남아있기 어려워 결국 황폐화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 와서야 이것이 재복원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890년대에 촬영된 이 당시에 연융대성, 한북문, 오간수문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흘러내리는 홍제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어체제가 구축되게 된 것은 숙종조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양난인 임진비응자 호란을 겪고 난 뒤에도 그대로 이 방어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다가 이 숙종조 때에 와서 대대적인 방어체제의 구축이 나타나게 되니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강화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개의 돈대와 외성, 문수산성과 내성 등이 축조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숙종조 때가 되겠고요. 남한산성도 이 남한성 외에 봉암선, 한봉선, 신남선 등에서 내외성이 축적됨으로써 남한산성의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했던 것도 숙종조 때. 그리고 북한산성이 한양도성의 배후지로서 조성이 되게 되었으니 훈련동암과 어영청 금영에 의해서 축성이 되게 되어 11.6km
143개의 막루와 3개의 장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북한산성이 축조되게 되었고요. 탕춘대성도 축성이 시작이 되어서 영종조 때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양도성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이 나누어 방어를 하게 됐고, 이 한양도성과 연계되어 북한산성과 연계되는 이런 연흉대성의 방어 체제까지 이어지게 됨으로써 한양도성, 연흉대성, 북한산성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방어 시스템이 축조되게 된 그 계기가 숙종조 때 이르렀고, 그때 조성되었던 연흉대성의 문이 한북문이었으니 이것이 1970년대에 와서 홍지문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북문과 홍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